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오늘은 결혼 초반 저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결혼 전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저희 남편과 저 또한 살아온 환경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녔을 때부터 자취하며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반면 남편은 결혼을 계기로 처음 본가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죠. 부모님 집에서 살면 대부분의 집안일은 어머니가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집안일은 조금 서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아보니 서툰 것을 넘어서 집안일 실력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언제 한 번은 남편이 설거지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요리할 테니까 오빠가 설거지 할래? 그래, 그런데 나 설거지 잘 못하는데. 에이, 설거지가 뭐가 어렵다고. 그냥 세제 묻히고 물로 헹구고 그러면 되는 건데. 알겠어. 남편이 설거지하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하려고 오래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설거지 끝낸 걸 확인해보니 비누 거품은 싱크대 위를 넘어서 부엌 바닥까지 점령해버렸고 설거지한 그릇들은 전부 엎어놓지 않고 세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설거지하기 싫어서 이런 일을 벌였나 물었지만 오빠 잠시만 와줄 수 있어? 왜 그래? 오빠 이게 뭐야? 뭐가? 싱크대랑 바닥의 거품은 뭐고 그릇들은 왜 다 세워져 있어? 설거지하느라 정신없어서 싱크대랑 바닥은 더러운지 몰랐어. 그릇은 원래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더라고요. 황당한 일은 이번 일뿐만 아니었습니다. 청소하는 동안 남편에게 빨래를 부탁했었는데 나 거실 청소기 좀 돌릴 테니까 오빠가 세탁기 좀 돌려줘. 응, 알겠어. 남편은 세탁실에서 한참을 부스럭거리다가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 된 빨래를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다 된 빨래를 보니 색은 전부 섞여 있었고 또 세제와 섬유유연제는 얼마나 넣었는지 빨래가 다 됐는데도 거품이 남아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은 민망해하는 표정으로 내가 빨래는 처음 돌려봐서 잘 안 됐나 봐. 이 간단한 것도 못하면 바보처럼 보일까 봐. 그냥 내가 봤던 거 엇비슷하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미안해. 그리고 남편은 뭔가 시키지를 않으면 스스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밥 먹자. 응, 그래. 뭐해? 어? 상은 나 혼자 차려? 수저라도 둬. 생각을 못했네. 미안. 잘 먹었습니다. 뭐해? 밥 다 먹어서 이제 이 닦고 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상은 내가 다 치워? 그건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 다행히도 남편은 자기가 집안일을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저 또한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화내지 않으며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사니 남편도 집안일을 곧 잘하더라고요. 여보, 이것 좀 봐. 설거지 깔끔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리고 왔어. 여보, 내가 세탁기 미리 돌려놨으니까 이따 건조기에만 넣으면 될 것 같아. 우리 밥 먹을까? 그래, 그러자. 여태껏 안 해와서 그랬던 거지 못하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저희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신혼생활을 이어갔고 앞으로 평화로운 생활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며 초대하셨고 시어머니 댁에 방문한 날 왜 남편이 그렇게 집안일을 못했는지 알게 되었죠. 저희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쯤이었고 어머님이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왔냐?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어머 먼저 상 차리고 계셨어요? 여보, 어머님 상 차리고 계신다. 빨리 도와드리자. 그래, 알았어. 남편과 식사 차리는 걸 꺼들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님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상 치우는 거랑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아니다 됐다. 현수가 왜 상을 치우니? 내가 하마.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저희는 평소처럼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내가 상 치우고 과일 내갈 테니까 오빠가 설거지 할래? 응, 그래. 그러자 어머니께서 표정이 싹 굳으시며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설거지하지 마. 내가 설거지할 테니 현수 너는 쉬어라. 어머니 맛있는 점심 얻어먹었는데 저희가 할게요. 맞아, 엄마 나 설거지 잘해. 이때부터 어머님은 화를 주체 못했습니다. 저를 째려보시더니 내가 현수를 어떻게 키웠는데 설거지를 시켜?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너 집에서 얘한테 막 일 시키고 그러니? 시키는 건 아니고 역할 분담해서 해요. 너는 일 다니는 애한테 집안일을 시키고 싶니? 어머니, 저도 일 다녀요. 저도 일 다니는데 어떻게 집안일을 혼자 다 해요? 그래도 내가 현수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 부모님도 저 귀하게 키우셨어요. 어딜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있어? 너 여자애가 그렇게 기세면 안 되는 거다. 이러니 우리 현수가 허리를 못 펴고 살지. 서로 높은 언성이 오갔고 남편은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요즘은 다 이렇게 반반씩 해. 더 있을 분위기 아니니까 우리 먼저 집 갈게. 너는 결혼하고 어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니? 집에 도착하니 제 핸드폰은 끊임없이 울리더라고요. 전화 받기 싫었지만 시어머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받았는데 나는 여태껏 우리 현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다. 그런데 네가 뭔데 우리 현수 집안일을 시켜? 그게 아니고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서로 동의하에 한 거고요. 비율로 따지면 제가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하던 거 다 하면 되지? 왜 우리 아들 힘든 일 시키냐고? 너 자취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 현수 결혼 허락했다. 원래 혼자 하던 거 한 명 늘어난다고 뭐가 달라지니? 너 우리 아들 집안일 시키려고 결혼했니? 시어머니께서 많이 화나셨는지 논리에도 안 맞는 말을 자꾸 꺼내시면서 폭언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남편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핸드폰을 뺏은 남편은 엄마 그만해. 지연이가 집안일 가르쳐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알아? 엄마가 나를 너무 의존하게 만들어서 나는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는 멍청이 같았어. 집에서는 편했지.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됐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지연이가 어떻게 너를 구워 삶았길래 네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나 힘든 일 안 시키려고 고생한 거 아는데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하고 살았어. 오히려 이런 거 하나하나 가르쳐준 지연이한테 고마우니까 더 이상 지연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당분간은 엄마 집에 못 가겠다. 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만 끊을게. 그렇게 한참을 시어머니 댁에 안 가다가 제가 중간에서 중재시켰고 오랜만에 시어머님 댁에 들려서 밥을 먹었는데 엄마 설거지 내가 할게. 뭐?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엄마랑 지연이는 쉬고 있어. 시어머님 집에 가서 남편은 더 보란듯이 설거지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한탄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누가 우리 현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애를 아주 노예로 만들어 버리네. 엄마 왜 불편하게 그래? 우리 이제 집에 갈게. 현수야 좀 더 있다 가지. 엄마가 지연이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더 있어. 가자 지연아. 시어머님이 한탄을 하시면 남편은 짐을 챙겨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하더니 얼굴만 굳어있을 뿐 한탄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본인 아들은 소중하지만 며느리는 그저 아들 뒷바라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시어머니께서도 바뀌시겠죠?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살림살이를 차린 신혼부부입니다. 청소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저와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 신혼집으로 시어머니를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맞이할 생각에 음식을 한껏 차려두고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응 그래. 시어머니께서는 신혼집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찡그리시면서 집안 이곳저곳을 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얼른 들어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래 알겠다. 어머니는 식사하시면서 집 이곳저곳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어머니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런 건 뭐냐? 어머니 저건 식기 세척기인데 설거지 해주는 기계예요. 저런 걸로 설거지하면 깔끔하게 되겠니? 쯧쯧. 어머니 요즘 전자제품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괜찮아요. 잘 되기는 무슨? 그릇에서 세제 냄새 나는 것 같다. 어머니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밥을 다 먹고 어머니는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그건 로봇 청소기라고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주는 거예요. 저걸로 하면 청소가 되겠니? 어쩐지 이리저리 먼지가 굴러다니더라. 어머니 오늘 집 청소는 제가 직접 했어요. 얘 저건 뭐니? 세탁기 위에 왜 세탁기가 또 있어? 저거는 건조기라는 건데요. 옷 말려주는 기계예요. 아이고 옷은 햇빛에 바짝 말려야 냄새가 안 나지 기계로 말리면 되겠니? 어머니 저걸로 해도 옷 냄새 안 나게 잘 말라요. 으이구, 집에 정성도 들이고 손수 청소해야 집이 깨끗하고 복도 들어오는 거다. 시어머니께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하루 종일 있으시다가 가셨습니다. 저희 집을 돌아다니시면서 훈수를 두실 때는 기분이 안 좋았지만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저희 집에 대한 관심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얘 오늘은 집 청소는 했니? 네, 어머니 저도 깔끔한 거 좋아해서 매일 청소해요. 어떻게 청소했니? 또 그 로봇 청소기인지 뭔지 그걸로 한 거니? 로봇 청소기로 바닥 청소했는데 저게 걸레 청소 기능도 있어서 깔끔하게 잘 돼요. 설거지랑 빨래는 저번에 봤던 기계로 하는 거냐? 네, 그렇죠. 이왕 샀으니까 사용해야죠, 어머니. 아이고, 내가 주말에 청소하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주말에 시간 비워둬라. 네? 주말에 오신다고요? 그래, 우리 집 깔끔한 거 알지? 내가 이렇게 청소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깔끔한 거에 자부심이 있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자동 청소기들로 청소한 게 못마땅하신 건지 자꾸 집안 청소에 관여하시더라고요. 매일 오는 문자에 질린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께서 주말에 오시는 걸 승낙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나 왔다. 빨래부터 가르쳐 주마.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집에 오셔서 빨래, 설거지, 바닥 청소 하루 종일 손으로 전부 하시더라고요. 빨래는 건조기가 있음에도 전부 건조대에 넣으시고, 빨래는 이렇게 탁탁 털어서 반듯하게 널어야 한다. 그래야 구김이 없어. 설거지는 손으로 해야 깔끔하다면서 손으로 하시고, 설거지는 이렇게 뽀득뽀득 소리 잘 나는지 확인하고, 집 먼지는 손걸레를 해야 먼지 없이 깔끔하다면서 청소기를 직접 돌리신 후에 손걸레로 일일이 하시더라고요. 청소기는 네가 직접 돌리고 손걸레로 일일이 구석구석 닦아줘야 잔먼지들이 안 돌아댕긴다. 청소를 끝내고 나니 3, 4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저도 손으로 하면 더 깔끔하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전세 대출로 인해 맞벌이로 일해서 기계의 힘을 빌려 청소하지 않으면 쉴 시간이 아예 없어집니다. 저에게는 3, 4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동 청소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드리고 청소 소동은 일단락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주말, 누구세요? 나다. 어머니? 웬일로 오셨어요? 그냥 잘 있나 한번 와봤다. 청소를 가르쳐 주신 날 다음 주 주말에 불시에 오시더라고요. 하필 그때 제가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전부 돌리고 있을 때여서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얘 내가 저번 주에 말했던 건 뭘로 들은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좀 쉬고 싶어서. 아니 그렇게 청소하면 깔끔히 안 된다고 몇 번 말해? 어머니 손으로 직접 한 만큼은 아니지만 저것들도 깔끔히 잘 돼요. 그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게으르게 말이야. 아이고 사돈댁에서는 애를 하나도 안 가르치시고 결혼시킨 거니? 어머니 저도 할 줄은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계 돌리는 거예요. 너희 엄마도 이렇게 게으르게 청소를 안 하시니? 아무리 못마땅하셔도 친가 욕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너희 엄마가 그러니 너도 그러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 엄마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어머니는 집에서 탱자탱자 노시니까 손으로 직접 청소하시는 게 가능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전세 대출금 갚아야 해서 맞벌이해야 하거든요. 어머니께서 집을 사주시면 저도 집에서 손걸레 하면서 전부 청소할게요. 아니면 어머니 아들 외벌이 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전 깨끗하게 청소하시길 원하시면 어머님 아들한테나 가르치세요. 어머니는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시면서 아니 옛날에는 다 일하면서 이렇게 청소했다. 너는 왜 못하니? 옛날은 옛날이지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어머님은 조선시대 때 하던 대로 청소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청소기, 세탁기 쓰지 말고 전부 손으로 직접 청소하세요. 뭐? 세상이 바뀌면서 청소기로 직접 하는 거랑 별로 차이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신경 끄시고 어머니 집이나 신경 쓰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셨는지 채채거리시면서 짐을 싸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지만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께서 요즘에도 저런 것들로 청소하니? 이렇게 청소 얘기를 하시면 어머니 집 사주시게요? 그러면 당연히 깔끔하게 손으로 직접 청소하죠.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을 꾹 닫으시더라고요. 모든 손으로 직접 해야 된다는 시어머니. 본인 집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저희 집까지 참견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요즘 저를 힘들게 하는 일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아들밖에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남자애들이 표현을 좀처럼 안 하잖아. 나는 딸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우리 엄마 딸처럼 지내자. 이런 말을 종종 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딸 같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전화 루틴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30분 동안 전화하기, 며느리 근무 중에 한 번 전화하기, 점심시간에 전화하기, 저녁 먹고 전화하기, 자기 전에 전화하기. 하루 최소 5번은 전화하십니다. 전화해서 하시는 말은 아니, 내가 글쎄 오늘 장을 봤는데 고기를 싸게 파는 거야. 하루 있었던 사소한 일, 우리 민철이가 어렸을 때 어찌나 공부를 잘했었는지? 남편 어렸을 때 얘기, 내가 어렸을 때 한미모 했거든. 허허허? 본인 자랑, 그 내가 예전에 말했던 걔 있잖아. 글쎄 눈썹 문신을 했는데 망한 거 있지? 친구 뒷담화. 보통은 저에게 필요한 얘기가 아닌 본인 위주의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 전화하실 때 10분, 30분이지만 총 합치면 2~3시간입니다. 아침에는 전화 때문에 일찍 깨고, 저녁에는 늦게 자고, 점심시간에는 편히 쉬지도 못합니다. 한 번 전화를 못 받으면 어찌나 서운해 하시던지 장문의 문자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내니 감정 소비와 스트레스를 받아 전화만 와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릴 정도로 정신적으로 안 좋아져서 남편에게 시어머님 좀 말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자기가 딸 같아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 내가 딸이야?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자주 전화하네. 그리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엄마라고 생각하고 좀 잘해주면 안 돼? 몰라, 알아서 해결해. 처음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에 화도 나고 실망도 했지만 곱씹어 생각해보니 오히려 방법은 쉬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전화벨 소리가 아닌 알람 소리에 일어났고 근무 시간에도 아무런 방해 없이 쾌활하게 보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씩씩대고 있던 남편이 화난 표정으로 오늘 엄마한테 전화가 몇 번이나 온 줄 알아? 엄마가 계속 전화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알아서 하라며 그래서 그냥 차단했는데? 아니, 차단을 하면 어떡해? 그냥 딸처럼 전화 받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응, 당연히 힘들지. 당신도 오늘 전화 많이 와서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나도 할 만큼 한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벙쪄 있었고 저는 전화를 차단한 채로 일주일을 생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속된 전화에 지친 남편은 여보, 이제 차단 풀 때 되지 않았어? 요즘 엄마한테 계속 전화와 무슨 일 있냐고.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 잘할 테니까 차단 한 번만 풀어주면 안 될까? 내가 어머니랑 관계 안 틀어지고 싶어서 당신한테 부탁한 건데 알아서 하라며. 어머니랑 관계가 틀어지면 당신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앞으로 중간 역할 잘할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풀어줘라. 제발 한 번만. 남편은 자기가 잘 말하겠다며 빌고 저는 사이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하고 시어머니께서도 얘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라고 하시면서 사과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웠던 어머니와 저의 사이는 조금은 멀어졌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안부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희 갈등이 왜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